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신기하고 으스스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밤만 되면 이 마을을 떠나고 싶어 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나고 자란 곳을 쉽게 떠날 수 없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문이 자자한 곳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였다. 사람들은 그곳을 무서운 집이라고 불렀으며 아무도 그 근처에는 가지 않으려 했다. 이 집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고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이 주둔했던 곳이라 했다. 그 후 여러 소유주들이 거주했으나 기이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집은 점점 버려졌다. 사람들은 그 집에서 밤마다 울리는 아이 울음소리와 혼자 움직이는 물건들을 봤다고 증언했다. 마을 어르신들은 그곳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도시에서 생긴 잘나가는 회사에 다니며 항상 도전 정신이 투철했던 젊은 남자 성민이 이 마을에 놀러왔다. 그는 겁낼 것이 없다고 믿었고 도시에선 접하기 어려운 스릴과 재미를 찾고자 했다. 친구들과 함께 성민은 결국 마을을 찾아가게 되었다. 마을에 도착한 그들은 어김없이 무서운 집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친구들은 우스갯소리로 성민에게 그 집 안에 하룻밤을 보내보라는 제안을 했다. 성민은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친구들은 성민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함께 폐가로 향했다. 해가 점점 저물고 구름이 달을 가린 밤이었다. 성민은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홀로 폐가에 들어갔다. 친구들은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집안은 오래되었지만 문은 쉽게 열렸다. 성민은 촛불을 켜고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집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으며 곳곳에 낡고 흉측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1시간쯤 지나자 성민은 열쇠 쥐고 있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때 문득 어디선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틀림없이 사람의 것이었으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명백히 혼자임을 알았지만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성민은 문득 오싹함을 느끼며 계속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집의 위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자 슬금슬금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바람을 느꼈다. 층마다 다른 종류의 음산한 냄새가 그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드디어 소리에 출처인 듯한 방 앞에 도착했을 때 성민은 잠시 멈춰섰다. 문틈 사이로 싸늘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힘겹게 손을 뻗어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진짜로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 안에는 낡은 한드레자가 놓여 있었고 의자 위에는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성민이 가까이 다가가자 미세하게 머리를 들더니 사라져버렸다. 멍해진 성민은 공포에 질려 그 방을 뛰쳐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아래층으로 내려와 친구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하려 했으나 휴대폰 신호는 불통이었다. 외부로 출구를 향해 달렸지만 문은 닫혀 있었고 아무리 힘을 주어도 열리지 않았다. 공포는 성민의 주변을 완전히 감싸고 있었다. 마음이 불안해져 정신없이 집을 뛰쳐나오려고 시도했지만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야 했다. 이번에는 떠들썩하게 웃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상황이 점점 압박감을 주었고 결국 성민은 방을 탐험하는 힘을 잃고 계단에 주저앉았다. 그때 그는 눈앞에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성민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성민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채 뒤로 물러섰지만 그녀는 계속 다가왔다. 그녀가 남긴 한마디가 성민이 귀에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다. 떠나지 못할 거야. 여기서. 다음 날 새벽 친구들은 성민을 찾으러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은 성민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끝내 성민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이후 이 무서운 집은 더욱 소문이 나게 되었고 누구도 그곳에 가지 않게 되었다. 성민이 떠나지 못했듯 그 집의 기운은 아직도 새로운 희생양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결국 그 집을 완전히 봉인해버렸다. 하지만 그 집을 지나칠 때마다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손길이 그들을 따라오는 듯한 등골 오싹함을 느끼곤 했다. 성민이 남긴 것은 그 이야기 자체로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나는 서울의 한 작은 원룸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원룸은 지저분했지만 나름 아늑했고 괜찮은 가격의 위치도 나쁘지 않아서 만족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평화로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첫 번째 이상한 일이 시작된 것은 입주하고 첫 주가 지나갈 즈음이었다.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다 보면 창문 밖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지곤 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종종 커튼을 열고 까맣게 변한 야경을 확인하곤 했다. 하지만 언제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뿐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누군가의 속삭임 소리로 잠에서 깼다. 조용하면서도 뚜렷한 목소리였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공포에 휩싸여 나는 온몸이 얼어붙어 침대에서 움직일 수도 없었다. 어떻게든 잠을 청하려고 애쓰다 나는 지쳐서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에 들었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종종 같은 속삭임 소리를 들었다. 소리는 항상 한밤중에 들려왔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소리가 내 방 안에서 들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 속에서 나는 방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혼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 대답은 없었다. 소리가 들린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더 이상 그 방에 혼자 있을 수 없었다. 결국 내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그는 나의 이야기에 반신반의했지만 함께 원룸에서 며칠 지내보기로 했다. 친구가 머물기로 한 첫날 밤 똑같은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친구도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우리는 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은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다. 다음 날 우리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관리자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그가 놀라며 말하길 이전 세입자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그는 오래전에 이 건물이 세워지기 전 이 자리가 과거 공동 묘지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소름이 끼쳤다. 무엇이 내 방에 남아 속삭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이후로 나는 그 방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사 후에도 밤중 어딘가에서 무언가 나를 부르고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게 되었지만 적어도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 오래된 원룸은 여전히 누군가의 목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가끔은 그곳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여전히 그 방에서는 밤마다기 묘한 속삭임이 들린다고 한다. 왜 그 속삭임이 시작됐고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는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공기는 아직도 더웠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어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르는 긴장된 분위기였다. 시간이 늦어지면서 거리는 점점 한산해졌고 나는 외진 골목에 들어섰다. 그 골목은 평소에도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곳이었고 가로등도 고장나 있었기에 더욱 어두웠다. 발걸음을 빠르게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거리에서 계속 들려왔다.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진 나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래? 그냥 내가 지친 탓에 환각을 본 것일 수도 있겠지 하고 나 자신을 달래며 다시 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그 발소리가 이번에는 내 바로 뒤에서 들려왔다. 두려움에 휩싸여 다시 뒤돌아봤지만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이제 집까지 불과 몇 블록 남지 않았으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에 서둘러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소리가 내 옆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분명 곁눈으로 봐도 아무도 없는데 발자국 소리는 선명하였다. 공포가 극에 달하며 나도 모르게 속도를 내어 뛰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뛸수록 그 발걸음 소리도 내 옆에서 나란히 빨라졌다. 거의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집 앞에 도착해 문을 열었고 손을 떨며 재빠르게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숨을 고르는데 갑자기 방문 앞 창문을 통해 밖을 보니 길끝에 서서 나를 보고 있는 실루엣 하나가 보였다.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그 골목을 지나갈 일이 있었지만 나는 언제나 그 기이한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매번 마지막에는 그 실루엣이 길 끝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골목을 우회해서 다니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 발자국 소리와 실루엣을 보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때의 기억은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대체 무엇인지, 단순한 나의 착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가 나를 쫓고 있었던 건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이후로 나는 결코 어두운 골목을 혼자 걷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과연 그 실루엣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나를 쫓아왔던 것일까? 그 정체가 무엇이든 이제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 네 번째 이야기여는 늦가을 밤. 나는 평소와 같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공포썰을 읽으며 잠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어느 커뮤니티에선 유저가 남긴 게시글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제목은 절대 혼자서 읽지 마세요였다. 나는 제목에 끌려 게시글을 클릭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무척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최근 겪은 일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무서워 이를 공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이 글을 끝까지 읽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봅니다. 몇 주 전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 관련된 한 가지 전설을 듣게 되었어요. 그 마을의 이름은 제가 특정하지 않겠지만 그곳 사람들은 매년 늦가을이 되면 똑같은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그 꿈에서는 항상 모습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으며 숨을 곳이 없어 마을에 오래된 폐가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꿈 속에서 그들은 항상 가파른 나선형 계단을 내려가는데 끝도 없이 이어지는 계단 속에서 결국 포기하고 주저앉게 되면 누군가 귓가에 속삭인다 합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처음에는 단순한 미신이라고 치부했어요. 하지만 방송국에서 일하는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러 그 마을로 간다기에 흥미가 생겼죠. 결국 친구와 함께 촬영팀에 따라붙어 그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 사람들은 무척이나 신경질적으로 보였고 외지인인 우리를 무척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친구는 마을 밖에서 떨어진 작은 민박집에서 지내기로 했죠. 그날 밤 꿈에서처럼 저도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무언가가 저를 쫓아와 폐가로 도망쳤고 그곳의 나선형 계단을 정신없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실제로 누군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새벽 3시. 무척 불쾌하고 무서운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도 같은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촬영을 끝낸 후 마을을 떠나기로 했지만 그날 밤에도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마치 그 꿈이 우리를 따라온 것처럼요. 그 이후로 꿈은 점점 더 기괴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꺼림칙한 웃음소리가 들리고 뭔가 알 수 없는 형체가 나선형 벽을 타고 내려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촬영은 끝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후에도 그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 끔찍한 꿈에서 깨어나곤 했죠. 어느 날은 친구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그와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그는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끝내 실종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서 기분 나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매일 밤 꿈이 아닌 현실에서도 그가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글을 읽었다면 조심하십시오. 그는 이제 여러분을 쫓을지도 모르니까요. 나는 글을 읽고 난 후 오싹한 기분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낮은 속삭임 소리에 눈을 떴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는 말이 내 귀에 울렸다. 문득 창밖을 보니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